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태호입니다. 세법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첫날 강의하게 되면은 좀 떱니다. 그래서 떨고 있죠. 그리고 제 이름에 대한 내용은 이태호로 말씀드렸으니까 별명까지 말씀드릴게요. 별명에 대한 내용은 태호야 놀자입니다. 놀아봅시다. 교재 보면서 놀아보죠. 그런데 교재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것으로서 위임하고 같이 병행 수업해 줄게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랄지 중학교 때 친구하고 같이 놀기는 엄청나게 같이 놀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에 성적이 좋아요. 자기는 떨어져요.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 공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먼저 책을 볼 때 책에 대한 내용의 이론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책에 있는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의 해설까지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론 봅니다. 이론 봐가지고 그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버릴 것은 버려요. 버릴 건 버리고 문제에 대한 내용만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 양은 적어지는데 공부의 효과는 큽니다. 이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서 이 윗물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서예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윗물 나눠줍니다. 윗물에 대한 내용 봅시다. 윗물 보시면은 윗물에서 1페이지 볼 때에 왼쪽 칸에서 1번 취득, 보유, 양도,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문제 보니까 1번, 박스 1번 문제와 박스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세법에서 나온 내용인데 학교론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세법에 대한 내용의 가장 기본적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학교론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30회 때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시험에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딱 봅시다. 문제 보니까 1번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보니까 국세, 지방세 나오죠. 또 다시 그 밑에 박스 또 보니까 2번에서도 기억에서 국세,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지방세 나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아야 될 이론에 대한 내용이 세법에서는 기본적 내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학교론에서 이게 나와요. 국세와 지방세 구별.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알고 이제 국세와 지방세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론적 내용으로서 봐볼 때 먼저 교재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줄게요. 교재에서 22페이지 봅시다. 22페이지에서 봐볼 때 제1장 총칙 나오죠. 이 총칙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절 조세의 개념. 여기서 조세 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조세의 뜻은 모든 세금이에요. 모든 세금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조세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금이고 그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에 네모 1번에서 의의가 나와요.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이 나오는데 이 뜻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네모 2번에서 조세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럼 버릴까요? 공부할까요? 버려요. 처음부터 막 버리니까는 이제 거기 제 얼굴 보면서 의아스럽게 느낄 것 같으니까 간결하게 조세의 뜻을 말해줄게요.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세금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 징수하겠다
이게 뜻이 바로 조세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세법은 어렵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주 영리하게 세자 앞에다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적어줘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그러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형태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겠다. 이걸 알려준 것이 바로 조세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해볼 때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거두어들인다,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으면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납부한다는 겁니다. 혹시 국민의 3대 의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 하나에 대한 내용이 교육의 의무, 하나에 대한 내용은 납부할 의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울 것이 납부할 의무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때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납세 의무 그러는데 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민에게 무조건 세금 납부하라, 무조건 돈 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광화문 갈 거예요. 으쌰으쌰로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기 법에다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납부할 내용의 납부할 의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납세 의무로서 납부 의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납부할 의무의 시작을 보고 저희들은 성립이라고 그래요. 성립 단어. 이제 여기에서 용어적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설명했던 용어에 대한 내용만 이제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용어는 전부 다 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연초니까 나는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글자 문장을 쭉 가보니까 글자에 대한 내용의 단어가 이게 모르는 단어야. 한 번도 본 단어가 없어. 예를 들어 볼 때 민법에서 태양이란 말 나옵니다.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태양이란 말을 모르겠으니까 이걸 또 찾아봐.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니까 거기다 뭐가 나오긴 나왔어. 나오는데 또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단어가 또 몰라. 용어가 용어를 나와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단어만 찾는 내용의 공부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 공부입니다. 학문 공부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요 내용이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면 이게 어떤 뜻인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했던 용어만 알고 있고 다른 용어는 전부 다 버리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거 글자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시험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학문적 내용 강의하지 않습니다. 또 실무적 내용도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용도만 강의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죠. 그러면 시험 용도만 강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용도만 강의합니다. 그리고 실무적 용도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용도에 대한 내용만 강의해 드리는데 시험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시험지에서는 용어에 대한 내용의 뜻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뜻에 대한 나온다면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뭐하러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의 용어적 내용은 저희들이 말했던 용어에 대한 내용만 생각하면서 문맥을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성립 단어가 나왔어요. 성립 단어 나온다면 이 단어 보면서 빨리 생각하는 것은 납부할 의무의 시작점이다. 납부할 의무의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다. 어땠을 때 시작되냐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시작됩니다. 그럼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세금액을 정하는 걸 보고
납세 의무 확정 그래요. 확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세의 금액 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액 산정하였으면 세의 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부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가에 대한 영어 해설이 적어져요. 그 영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적어지죠. 지방세 기본법에서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 내용을 알고 문장을 읽어보면서 문맥으로서 해설해 본다면 해설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알지 말고 알려준다라고 하세요.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또 부가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부가했어요.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으면 그 세금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다.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한다는 거죠.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에 대한 내용이 징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서 보시면 종종 나온 단어가 부가, 징수 이 말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부가, 징수에 대한 내용은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린다. 이런 내용이 부가, 징수예요. 그 내용의 방법으로서 세 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알 것으로서는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 뒤에서 곱표하여 보통, 징수 이렇게 두 개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납부할 의무에 대한 일로서 모든 세금이 여길 따라가요.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일로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조세의 정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 모든 세금에 따라가는 납부할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문제를 낼까요? 물어본 제가 아름답죠? 예전에는 물어본 제가 이상한 놈이죠? 라고 했는데 놈자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반은 맨 욕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을 고쳤어요. 아름다운 분.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면 이걸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물론 선다에 낀 경우도 있고요. 문제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다를 끼었어요. 어디서 낄지는 몰라요. 성립에서 나올지 아니면 확정서 나올지 소멸서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작년에 대한 내용과 그 작년에 대한 내용은 여기 확정서 나왔어요. 그리고 4년 전에서는 성립에 대한 일로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여기에 대한 일로서 문제 낸다면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알고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방금 봤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파트를 봅시다.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은 23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23페이지 보시면 제2절 조세의 분류, 조세는 모든 세금,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겠다라는 내용이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상황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기서 과세, 주체란 말은 징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하는 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공부 하나 또 해드릴게요. 국어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든 기본서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점 나와요. 이 중간점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앞에 내가 이렇게 적어뒀어요. 국가, 중간점, 지방자치단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약칭해서 지자체 그래요.
이랬을 때 이 중간점 나오면 또는 생각하세요. 또는 생각한다면 이제 민법서 배웠던 용어 나오죠. 우간다말 배웠죠. 영어로서 5월. 저는 영어를 우간다말 그래요. 못하니까요. 그럼 여기에는 5월이죠. 5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5월로 하지 않고 또는 그래요. 또는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요점은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점 나온다면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징수하는 자는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도 징수하죠. 지방자치단체도 징수하죠. 그래서 과세 주체, 징수하는 자에 따라서 세금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 24개로 구성됐어요. 한 단어로서 조세. 그러면 여기에 구성된 세금은 24개의 세금이 됩니다. 이 24개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징수하는 자가 국가였다면 그때의 세금들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구성된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24개의 세금 중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13개의 세금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11개의 세금 됩니다. 그 11개의 세금을 총괄해가지고 지방세, 13개의 세금을 총괄해가지고 국세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24개의 세 명칭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어떤 세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어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24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암기할 수 있어요. 하나 저 같은 똘은요.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시험에 대한 내용만 몇 개만 외워둡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에서 몇 개만 외워두는데 거의 몇 개 외우기 위해서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위문에서 적어진 내용으로서 밑에 1페이지 N쪽 밑에 보시면 이론해가지고 1번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나오죠. 제가 좀 착실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본서까지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예쁘죠? 원래 예쁩니다. 그리고 마음씨는 더럽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나오고 첫 번째 점 국세 나오죠. 국세에서 소득세. 소득세에는 세자 앞에 소득이니까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징수하니까 국세에 속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법인세. 세자 앞이 법인이니까 법인의 소득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국가가 징수하니까 국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라고 세법의 시험 범위에서 공고합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빠뜨려졌으니까 알 필요 없겠죠. 세법에서는 모를 수도 됩니다. 그런데 학개론을 위해서 아십시오. 학개론에서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국세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번 시간에서만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절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법 선생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그 강의 듣지 마세요. 왜? 세법은 안 나오니까요. 학교를 위해서만 오늘 시간에서 말씀드렸다 뿐입니다. 되겠죠?
시험 범위를 시험의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늘려줄까요? 범위를 줄여줄까요? 범위 줄인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대해서 옆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자 앞이 부동산이니까 토지, 주택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 일단은 기억하세요. 이 정도 기억하시라고 오른쪽에 윗물, 오른쪽 보시면 박스 나오죠. 그 박스에다가 적어놨어요. 말씀드릴게요.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그 옆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거의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가로하셔가지고 가로해서 학개론 용도로 공부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거 적으세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시험 용도는 어디에서? 학개론에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입니다.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맨 위에 지방세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이니까 포괄적 내용으로서 구성된 세금이 있어요. 구성된 세금으로서 기억할 거 취득세 기억하시고요.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다. 등록 면허세도 기억하세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겠다. 지방세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세자 앞이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세원을 찾아서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에 속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요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서에 대한 내용과 또 연결해서 봅시다. 기본서 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2번 지방세 나오면서 그 밑에 표 나와요. 그 표에 대한 내용 간결하게 설명 드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립시다. 또 취한 것도 뒤로 가서 하나에 대한 내용만 연결시켜주고 그것도 버리시면 됩니다. 취할 것은 뒤에 연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취한다 뿐입니다. 하나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드려줄게요.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아, 예습했습니까? 아, 그러면 고맙지. 예습은 안 해갖고 왔죠? 학원 나오면 예습 보습 다 해드릴게요. 그럼 좋죠. 아, 농담으로 때울까요? 뭐 웃겨주면서 하고 해줄까요? 아니면은 여기 시험 용도로서 강의해주면서 군데군데 유튜만 할까요? 군데군데 유튜만 할게요. 농담 안 할게요. 농담 하게 되면은요, 웃다가 즐기면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뭐가 배웠지? 이걸 됩니다. 저 그거 강의 안 씁니다. 유튜하고 유머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머에 대한 내용은 길어요. 길면서 웃겨요. 그게 유머고요. 유튜는요, 짧게 순간적으로 웃기는 거예요. 짧게 순간적으로 웃겨주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서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때 표 보니까 표에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그리고 시, 군 나와요. 이 내용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지방세 그러죠. 이 지방세에 대한 것은 몇 개 세금이 있냐면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11개 세금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 내용이니까 구성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되는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그 지자체죠. 또 부산광역시, 얘도 죄송합니다. 울산광역시. 죄송합니다. 자, 울산광역시도 지자체죠. 한바탕 저 용물 뻔했네요. 울산광역시도 지자체고, 그리고 경상남도도 지자체, 그리고 또 마산시도 지자체, 그리고 창녕군, 군도 지자체, 구도 지자체입니다. 있을 때 이 지자체를 운영하려면요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 지방세 11개의 세금을 가지고 이 정도 세금은 특별시 너가 징수하라 라는 이로써 특별시 세금을 해요. 또 이 세금에 대한 내용도 광역시 너도 징수해 해가지고 광역시 세 합치니까 특별시 광역시 세이 되고요. 또 특별시 광역시세에서 일부적 내용을 띄어내 가지고 일부적 내용을 추가시켜서 이 세금은 도 너가 징수해 도에 속한 세금이 되고요. 그리고 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나머지 세금에 대한 이로서 시 너가 징수해 시세, 그리고 군도 징수해 군세, 또 나머지는 구세,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 표예요. 그럼 그 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겠죠.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외울 수 있겠죠. 하나, 이건 외울 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뒤에서 알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만 체킹합시다. 하나의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체킹하세요. 취득세는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립시다. 이 체킹된 것도 뒤에서 한 내용 알아보고 또 버립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네모 2번 조세의 모든 세금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모든 세금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과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의 구별입니다. 거기에서 1가로 보통세,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라고 합니다. 여기는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이에요. 운영비를 보고 저희들은 경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세에 대한 내용은 들 그랬으니까 구성된 세금이 있겠죠. 구성된 세금은 19개가 있습니다. 그 19개를 총괄해가지고 보통세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2가로 목적세. 용도를 법에서 어디다 사용하라라고 용도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를 합니다.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해야겠는데 보통세와 목적세 구별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을 외워둬요. 어느 목적에 사용된다에 대한 내용의 목적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단순히 세 명칭으로서 외워두면 돼요. 그 세 명칭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통세에 속한 세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암기할 거. 다시 유인물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국세 나오죠.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세의 목적세,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으로서 교육세,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교육세, 교자 동그라미,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서 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에서 농자 동그라미,
첫 글자가 교농으로 된 세금은 보통세가 아니라 목적세. 첫 글자가 교농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의 세금은 보통세. 그럼 되겠죠? 소득세는요. 첫 글자가 소니까 보통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단순히 세 명칭으로서 외우시면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자 동그라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 동그라미. 첫 글자가 지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속한 세금은 목적세.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지방세에 속한 세금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통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취득세면요. 세자 앞이 치니까 지 아니죠. 보통세.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통세에 속한 세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다가 맞춰봐요. 부동산에 맞춰본다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대한 내용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동산에 맞춰요. 부동산에 맞추니까 그걸 보고 부동산 세법 그럽니다.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세자 앞에 있는 취득 글자를 갖추었죠.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으니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 단계 세금이다. 이거 되겠죠? 취득하였으면 그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자 앞에 재산세는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재산의 보유다. 보유니까 보유 세금 되겠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보유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세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역자원 시설세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요 글자를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를 외우려고 그래요. 외우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용도가 있어요. 정해진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역, 또 자원, 또 시설. 이게 정해진 용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에 연관됐으니까 앞에다가 적어져요. 앞에다가 어디 있냐면 소방분이라고 적어져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적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 글자가 그대로 적어져요. 그러면 이거 글자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시험지가 그대로 적어지는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뭔만 하시면 되냐? 요 시설만 하시면 돼요. 시설. 요 시설이 뭐였냐? 소방이에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겠죠? 하여튼 세법은요, 한글만 잘 하면 돼. 벌써 한글로 적어놨잖아요. 소방. 그러니까 요 시설은 어느 시설이다?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소방시설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물건 소유자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겁니다.
화재와 관련된 물건은 주택, 상가, 건물, 선박이죠. 그럼 상가, 건물, 주택이니까 부동산 보유예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가 됨으로써 화재와 관련된 물건 소유자가 재산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어느 단계일까요? 보유 단계. 이 됩니다. 이렇게 보유 단계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납부해져요.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았어요. 팔다가 양도입니다. 팔다가 양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하였다. 그럼 양도하였으면 이 양도라는 글자는 처분이란 글자와 같은 말입니다. 팔다, 양도, 처분 다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았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한쪽에 팔았잖아요. 내가 이쪽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요. 취득세. 그 사람이 보유하니까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 소방분해에 대한으로서 화재와 관련된 물건이었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그 상대편이 매년마다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편이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보고 부동산 세법의 흐름이다. 이런 겁니다. 그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취득 단계, 하나는 보유 단계, 하나는 양도 단계.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학교론에서 나온 내용의 문제보다도 더 깊게 나와요. 일단은 학교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하였을 때 어느 내용을 답을 주겠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셋째 앞에 취득이죠. 취득 적어줬으니까 이것은 취득 단계다라고 유치원도 알아. 초등학생도 알아. 그럼 이걸 답을 줄까요? 안 줘요. 한글 아니까. 다시 양도소득세. 셋째 앞에 뭐예요? 양도라고 적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또 초등학생도 이거 양도 단계. 이걸로 답 줄까요? 안 줘요. 다시 볼 때 여기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글자애가 보유 글자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예, 답을 준다면 어디로 줄까요? 당연히 여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셋째 앞에 글자 보유 안 적어졌죠? 그러니까 외우셔야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만 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래. 안 돼요. 암기가 수반돼야 문제가 풀려요. 우리나라의 모든 과목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들은 다 암기 과목입니다. 나는 이해한다? 필요 없어. 이해는 시험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암기만 나와.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저 양반은 맨날 암기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싫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원래 성격 자체가 내숭이 없어요. 내숭 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암기 과목인데 이해했죠? 넘어가. 이해했죠? 넘어가. 그러면서 암기란 말은 전혀 안 해. 이해 과목인지 알아. 그런데 실은 암기 과목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국사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이죠. 수학은요? 이해예요? 공식 산출에 대한 이해겠죠. 하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공식. 공식 예와 도에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입니다. 다 암기 과목. 과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화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글자 안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외우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기본세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없는 내용으로서 유인물 오른쪽 보시면 이제 박스의 직결이에요. 자, 박스 직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먼저 읽어줄게요.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 세목 그러면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 해가지고 요 문장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해봤더니 지문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지문이 긴 것들을 전부 다 외우게 되면은요, 여러분만 더 혼동스러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짧게 외우셔야 돼요. 짧게 외우기 위해서 국가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국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국세라고 적으세요. 국세. 그리고 그 옆에서 보유 동그라미. 국세와 보유란 말이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밑줄. 두 번째 동그라미 2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 여기에서 이것도 문장의 지문이 길죠. 기니까 전체 다 외울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거기다가 지방세라고 적으세요. 지방세 적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유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은 재산세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이걸 모르면 세법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내용이 복습하지 않아도 또 오르게 될 겁니다. 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학교는 용도로서 알아야 될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의 세 명칭만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 목적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방세, 목적세를 세 명칭만 단순히 외우시면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나오면서 보유 이렇게 연결됐다면 그때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나오면서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이제 이걸 알았으면 문제는 금방 풀려요. 다시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로서 N쪽에서 1번에서 펴보세요. 펴보니까 보유 나왔죠. 그 밑에 칸에서 국세와 연결되죠. 그럼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그 밑에 칸에서 지방세 나왔죠. 보유와 연결되죠. 그러면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그 옆에 칸에서 취득단계 나오면서 상속세 나오죠. 여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이번만 설명해드리고 앞으로는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저희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 간결하게 해줄게요. 먼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부터 먼저 봅시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무상, 대가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둘 다가
무상 이전이에요. 그리고 나눠본다면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된다고 하였으면 상속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 세금을 납부할 자입니다. 여기에서 무상 이전된 자는 누굴까요? 돌아가신 분이 무상으로 넘기죠. 저희는 돌아가신 분을 보고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피상속인 그럽니다. 그럼 구분할 수 있겠죠. 상속인과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피상속인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세금 납부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납부할까요? 납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납부한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상속인이 납부해요.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생전에 무상 이전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무상 이전이에요. 무상 이전에 대해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증자가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세원은 법률적 근거는 누가 갖췄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누구였습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여기는 증여자. 그럼 피상속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받은 사람. 그럼 얘가 받은 사람이니까 여기도 누구로요? 받은 사람으로. 숫자가 받을 수. 그래서 수증자가 납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여기에 상속인과 수증자 납부하죠? 그럼 어느 단계일까요? 취득 단계. 상속인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 속한 세금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취득 단계 상속세. 맞죠? 그러면 취득세는요? 글자 그대로 취득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취득 단계. 그리고 그 옆에서 처분이 양도죠. 양도 단계 관련된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국세잖아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 다 소득세 그래요. 세분화시킨다면 합치는 것,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고요. 따로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고요. 퇴직소득세도 소득세입니다. 세분화시키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묶어주면 세 개 다 소득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예로서 처분이니까 양도소득세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이 30회 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학교론에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니까 기출문제 계속 잘 풀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잘 풀면은 점수는 60점은 넘게 나옵니다. 풀어보죠. 여기에서 2번 부동산 관련 조세하는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돼 있죠. 옳은 것에 대해서 기억,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맞죠? 그리고 디귿에서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다. 상속세는 취득 단계 맞으나 재산세는 보유 단계.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재산세.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 맞아요. 하나, 증여세는요. 취득 단계. 그런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에 대한 내용이 답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세법은 여기보다 더 깊게 나와요. 더 깊게 나오고 세법에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 내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 내용을 하나 더 알아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학교론보다 더 깊으니까요. 자, 이론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본서 보죠. 기본서에서 25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조세의 모든 세금의 정가, 정가란 말은 이자를 말합니다. 유무란 말은 있냐 없냐. 이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누어 볼 때에 직접세, 간접세 나누는데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구별 알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재산 기속에 따른 분류. 여기도 버리세요. 알 필요 없고요. 다시 뒷페이지로 가셔서 네모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여기에 대하여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뜻만 알고 버립시다. 뜻은 과세하는 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 뜻이에요. 이제 문장에서 과세 표준 나온다면 과세 표준, 과세하는 가액이다. 이렇게만 알고 그 내용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네모 6번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이로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독립세.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의 세금은 독립세입니다. 대부분 세금들이 독립세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참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부가세입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세가 필요하니까 부가세를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버리시면 됩니다.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의 뜻. 다른 과세 주체가 부과는 본세에 부과하여. 볼 때 부과하여 그랬죠. 부과 글자 봅시다. 글자 부과 글자. 요 부과는 더한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같은 말로서 사용해 본다면 붙인다. 그리고 뒤에가 세자 나오죠. 그러면요 붙이는 세금 되겠습니까?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부가세 그래요.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부가세 그럽니다. 이제 아시겠죠? 총괄적이니까 여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성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3개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다면 4개인데요. 교육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3개 있는데 교육세는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요. 알 것으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다시 합시다. 자, 위인물 1페이지 오른쪽 보면서 해보죠. 오른쪽에서 박스에서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첫 글자로서 애와 두고 나머지 첫 글자에 대한 내용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국세 목적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국가가 징수하죠. 그리고 또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민호세,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세에 나오면서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나오면서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재산세. 더 못하면 지역자원, 시설세. 이제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국가가 징수하죠. 그래서 거기 농어특별세 밑에다가 국세라고 적으세요. 국세다. 국가가 징수합니다. 어떻게 징수합니까? 남의 세금에 붙여서. 그래서 국세이면서 붙이는 세금이다. 부가세다. 또 징수에서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니까 목적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서 법에서는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적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기본서 볼 때 기본서에서 부가세 가지고 몇 퍼센트 붙이겠다 하면서 표에가 숫자 나오죠. 그 숫자적 내용을 외우지 마세요.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법에 대한 내용은 숫자만 내리 나오더라. 나오니까 숫자만 내리 외워라. 이런 분 계세요. 숫자 나온 것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 거 외울 필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확정하면서 세금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세금액 산정이니까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몇 문제냐?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 3바퀴, 4바퀴는 꼬아가지고 계산 문제 한 문제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풀었다면 6분 내지 7분 걸립니다. 저희들이 풀었다면 3분 내지 4분 걸려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6분 내지 7분 걸려가지고 그 한 문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산출된 숫자가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황당합니다. 나는 떨어졌다. 이게 느끼는 거죠. 왜 7분 걸렸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못 푼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아예 안 푸는 게 좋아요. 안 풀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찍어도 맞춰요. 찍어도.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 어떻게 찍냐면요,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다 1번이 8개였다. 그러면 선다 5번도 8개입니다. 답이요. 다 같아요. 숫자가. 같으니까 자기가 쉬웠던 내용의 문제를 풀었죠. 풀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푼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풀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2번이 제일 적어요. 그럼 안 푼 문제에 대해서 답을 2번으로 다 미세요. 그럼 맞히니까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있기도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사람들. 내가 풀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바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줘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스로 믿고 고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답 내요. 그리고 합격해요. 보세요. 공법에 대해서 볼 때 공법에 대한 내용이 40문제죠. 이제 결석하지 않고요. 결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학원 나와가지고 강의 들었다. 그랬으면 이제 주무신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10개 내지 13개는 강의만 들어도 맞춰요. 그럼 13개 맞췄다 합시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7개 남죠. 이 27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절에 가서 한 번은 어떤지 아니면 교회 가서 한 번은 어떤지 아니면 조상님께 가서 한 번은 어떤지 아니면 성당 가서 한 번은 얻어요. 그 얻었던 한 번으로
내리미세요. 내리밀잖아요. 내리밀면은 여기에서 이 한 번으로 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몇 개를 맞추냐? 8개를 맞춰요. 27개에서 한 번에 밀게 되면은요. 맞히죠? 그러면 이제 합쳐보세요. 몇 개입니까? 21개. 50점 넘었잖아요. 공법은 가랑면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50점 넘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작년 시험의 특성이에요. 작년 시험에서 중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85점, 90점 맞고 공법에서 간신히 가랑면해가지고 합격합니다. 그래서 합격 수에 대한 내용이 작년이 공법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합격률은 다른 해보다도 높았습니다. 높은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고 한 번 미세는 겁니다. 그럼 합격하세요. 됐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